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12월 8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는 관련되는 구조들이 종류가 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성하고 목성의 사각 12월 8일에 바로 들어오는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보조하는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12월에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개기일식은 지난주 12월 4일에 일어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금성의 역행 정지입니다. 금성이 생각보다 역행을 되게 드물게 하거든요. 다른 행성들에 비해서. 그래서 두 번째 주는 첫 번째 주랑 세 번째 주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요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12월 8일에 화성 목성 사각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바로 처음 들어온 게 이건데, 청갈궁 26도 화성이랑 보병궁 26도 목성 12월 8일에 사각을 맺습니다. 둘 다 나름대로 아우터 플래닛 외행성이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길어요. 좋기 전후 일주일 정도는 계속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둘 다 흉성의 사인이잖아요. 물병, 그러니까 보병궁 토성이 다스리는 자리고, 그리고 청갈궁 화성이 다스리는 자리다 보니까 둘 다 흉성의 사인이고, 그리고 둘 다 잘 보면 토성텀에 있습니다. 흉성인 토성텀에 있어가지고 좀 쌀벌해. 그러니까 이번에 두 외행성의 사각 자체가 좀 느낌이 거칠고 험합니다. 그 인정사정 없어요. 사정 봐줄 여유도 없고 되게 긴장된 분위기. 그 약간 어색해서 농담 한번 꺼냈다가 두드려 맞을 것 같은 되게 쌀벌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번 사각입니다. 목성 입장에서는 사실은 흉성인 화성한테 리셉션이 없는 상태에서 정방향 사각, 프리도미네이팅 스퀘어라고 그러죠. 정방향 사각으로 들여 밟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목성인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고집은 세고 부하한테 아주 많은 거를 강요하는 윗사람의 지시에 시달리면서 되게 고생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게다가 청갈궁 화성이라는 게 쿨하지 않아. 그러니까 양화성이나 뭐 그 사수화성, 사자화성 이런 화상궁 화성처럼 정해진 책임만 다하면 나머진 니들이 그냥 알아서 해라 라는 되게 쿨한 타입이 아니고, 청갈궁 화성은 되게 감정적입니다. 아주 감정적이고 뒤끝도 오래 남아요. 한 번 밑보이면 진짜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피곤한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상사로서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윗사람한테 밟히는 입장의 목성이 된다면, 부하 입장이 되면 이런 청갈궁 화성한테 지시를 받는다. 그 상황 자체가 되게 괴로울 수 있어요.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역방향 사각이긴 하지만 길성인 목성을 만나는 그런 구도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일단 낸다던가 이런저런 길사가 발생을 해서 내가 이득을 얻는다. 예, 그런 식으로 드러나긴 할 건데 그래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장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의 부족한 점이 채워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의 수가 늘어납니다. 좋죠. 좋긴 한데 근데 나중에 이번 건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배로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완전 불로소되겠죠. 눈 딱 감고 누워있으면 알아서 입안으로 사과가 떨어지는 그런 불로소득의 상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번 길사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이 2배로 늘어난다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성 입장에서도 목성 입장에서도 서로 불편할 수 있는 게 이번 12월 8일에 벌어지는 화성 목성 사각의 대체로 그런 풍경입니다. 자, 그리고 하루 후에 수성이 라스 아락의 뱀주인 자리 알파성이랑 만납니다. 12월 9일이죠. 라스 아락의 자체가 약간 좀 토성 수성 속성이라 수성이랑 잘 맞을 것 같지만 의외로 놀라울 정도로 상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에는 얘네 둘이 만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좀 불필요한 팩트 폭력, 팩폭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팩폭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인데, 근데 굳이 그 상황에서 굳이 입에 올릴 만한 그런 주제냐 하면 또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의도한 바하고 달리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쿨하고 담담한 사람들 아니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불쾌해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보통 팩폭이죠. 불편한 진실.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적당히 잘 지내던 인간관계, 그런 사이가 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은. 특히 이제 업무적으로 알게 된, 비즈니스 차원에서 알게 된 지인이 아니고 애정이랑 정서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 있죠. 연애, 육친, 결혼 이런 관계에 얽혀 있으면 더더욱 이런 구설이라고 그러죠. 설화, 불필요한 말을 괜히 해가지고 생기는 문제, 이런 거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수성은 빨리 움직여가지고 레사스랑 샤울라랑 만납니다. 12월 10일이고 정갈자리의 독침에 해당하는 게 레사스랑 샤울라. 얘네들 자체는 서로 떨어진 별인데 점성학적으로는 거의 쌍성처럼 취급을 합니다. 거의 언제나 같이 등장한다라는 건데, 자, 라스아라게랑 수성 조합이 팍팍을 날리는 그런 조합이라면 레사스 샤울라, 정갈자리 꼬리에 올라탄 수성은 아예 독설을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팩폭으로 불편한 진실을 입에 담아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 입장에서 대놓고 나를 공격한다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이날 타인한테 굳이 편치 않은 말을 꼭 해야 된다면 그 말을, 그러니까 말이 아니고 글로 옮겼을 때 정당한지, 그대로 전달해도 되는지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내가 도장 찍어서 공문을 보내도 후회가 없겠는가, 꼭 필요한가, 미련이 없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야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러면 그때는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날은 넘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에는 금성이랑 명왕성이 12월 11일에 마갈궁 25도에서 회합을 이룹니다. 금성 명왕성은 암울하죠. 주변에 누군가랑 더 이상 마음 편하게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무겁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피하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 피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이 사람하고 만났을 때 뭔가 되게 스트레스 받는 두려운 상황이 생길까봐 피하게 되는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꼭 이런 인간관계 차원이 아니더라도 직업적으로 혹은 진짜 육친, 아는 사람, 지인들 사이, 연애, 결혼 이런 인간관계에서 평소처럼 굴 수가 없어. 부담스러운 상황이 닥치면서 이걸 어찌하면 좋나. 근데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다른 경각이 아니고 회합으로 직접 몸으로 만나잖아요. 같은 도수에 있단 말이에요. 피하기가 어려운 거죠. 원래 명왕성 자체가 피할 수 없는데 회합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버텨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인 다음 날에 수성하고 목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10일 새벽이니까 사실은 11일이라고 보셔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수성의 빠른 속력을 감안해도 얘네들은 7행성 간의 주요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사일 후 2일 정도는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자, 목성이 다스리는 인마궁에 수성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자기의 도모사일로드인 목성한테 리셉션을 받은 상태에서 길각인 육각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수성이 담당하는 연락, 교류, 문서, 전달, 거래, 매매, 계약 같은 걸 하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제 기억으로는 일요일인가 그렇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 정식 계약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전 4일 정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수목금 자체가 수성하고 목성이 계속 어플라잉으로 육각을 맺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라스 아라게랑 레사스 샤울라는 수성 입장에서 부담스럽긴 해도 계약을 걸고 넘어지는 그런 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 수성 목성의 어플라잉 육각 상황에 의한 그런 이득 같은 거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한테 특별히 그래서 유리할 것이고, 이때 이루어지는 계약은 나중에 괜찮은 선택이었다, 보람이 있었다 라고 입증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문이 남는다는 거죠. 타임로드가 목성인 분들은 어떻겠어요? 수성이 길성은 아니지만 길각으로 만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연락을 제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목성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른 수성이 나를 쫓아와가지고 편지를 전해주고 가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헤르메스 같은 존재거든요. 수성은 신들의 전령이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목성인 주피터, 제우스한테 전하고 뿅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피터 입장에서는 헤르메스가 전해준 소식을 제때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외부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타임로드 목성인 분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 화성이랑 남교점이 만나요. 예, 화성이랑 남교점이 인마궁 1도에서 만납니다. 화성은 13일 저녁에 인마궁으로 진입을 해요. 그래서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13일 전후에 알게 모르게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맨 처음 인마궁에 진입해서 만나는 게 이 인마궁 1도의 남교점입니다. 그래서 12월 15일에서 16일 새벽까지,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12월 12일부터 한 18일 정도까지가 이 화성 남교점 회합의 유효 기간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아름답진 않습니다. 화성이 담당하는 자기가 쓰고 있던 컴퓨터라든가 자전거, 킥보드, 자동차, 그러니까 내가 쓰던 운송수단이나 전자기기, 그리고 공작기계,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남교점을 만나서 팍 하고 정지해버리는 거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겨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굳이 따지자면 수성하고 화성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거든. 스마트폰을 단순히 그 연락수단이라던가 영상을 보는 수단으로 쓴다면 수성에 가깝겠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앱 기능 같은 걸 사용을 해서 되게 이제 다른 자잘한 것들까지 다 쓰고 있다. 그러면 수성도 수성이지만 화성의 역할도 좀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이제 랩탑, 노트북이죠. 이런 것들도 이번 화성 남교점 회합에 약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편적인 내용은 그 정도라고 해도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어떻겠느냐? 남교점이 말하자면 갑자기 끊기는 거, 헤어지고 문이 닫히는 거의 상징이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던 사람들이랑 급작스럽게 뭔 일이 생겨서 못 보게 된다든가,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나 그룹에서 내가 나와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지 못하게 된다든가,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끊겨버리는 그런 이벤트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갑자기 타임로드 화성인 분들 입장에서는 열려있던 문이 쾅 하고 닫혀버리는 거예요. 닫히니까 그 열려있는 문 사이로 내가 했던 교류라든가 협업, 어떤 그런 관계 같은 것이 갑자기 단절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약간 뜬금없는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뜬금없고 예상하기 힘든 그런 경로로. 자, 어쨌든 그래요. 자잘한 구조들이 많고, 그리고 목성이 관련된 구조들이 많습니다. 이번 두 번째 주는. 자, 2021년 12월 둘째 주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